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과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위대한 장수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수들까지 그들의 활약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빠르게 한양을 점령했고 조선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했죠. 고위 관료들은 일본군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바다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끈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대승은 옥포해전이었어요.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은 왜군의 함대를 기습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옥포해전은 임진왜란의 첫 승리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능력을 보여준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계속해서 왜군의 해상 활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죠.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전투는 사천해전입니다.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은 이 해전에서 최초로 거북선을 투입합니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비밀 병기였죠.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직접 부상을 입었지만 거북선을 활용해 왜군의 배를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거북선은 날카로운 창을 앞세워 적의 배에 충돌해 큰 피해를 주고 여러 화포를 통해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승리인 한산도 대첩은 1592년 7월에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전술 역사에 길이 남을 하깃진을 사용했습니다. 하깃진은 마치 아기 날개를 펴듯이 조선의 대들이 반원을 그리며 적을 포위하는 전술로 왜군은 도망칠 틈도 없이 모두 섬멸당하게 됩니다. 하깃진의 핵심은 적을 유인해 진영을 흐트러뜨린 후 중앙과 양쪽 날개에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이 대첩으로 조선 해군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일본군은 더 이상 바다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전투 중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1597년 조선의 해군은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하여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원균 장군이 이끌었던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해군은 왜군에 의해 크게 패했고 해군의 대부분의 전력을 잃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2척의 배만으로 300척이 넘는 왜군을 맞서 싸웁니다. 명량의 좁은 해협에서 이순신은 조류의 변화를 활용해 적을 유인한 뒤 적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기습 공격을 가해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이순신 장군은 불리한 전투에서도 강력한 의지와 전략으로 조선을 지켰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형 분석 능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대규모의 적 병력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이순신은 이를 철저히 이용해 적을 몰살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전략적 판단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전투의 영웅을 넘어서 전술적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육군 장수들의 활약과 지상전, 해상에서의 승리만큼이나 육지에서도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빠르게 한양을 점령했지만 조선의 육군 장수들은 각 지역에서 일본군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권율장군입니다. 권율장군은 무과의 급제의 군사적 재능을 발휘한 장수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육군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권율장군은 행주대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장군입니다. 1593년 2월 권율은 행주산성에 주둔하며 약 3,000명의 병력으로 3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당시 행주산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일본군은 이곳을 점령해 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했죠. 하지만 권율장군은 군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지를 발휘해 적을 물리칩니다. 이 전투에서 권율장군은 기발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화살과 총탄이 부족하자 그는 돌을 모아 성벽 위에서 일본군에게 던지게 했죠. 이 돌팔매 공격은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결국 행주산성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곽재우 장군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의 진격을 막아냈던 장수입니다. 곽재우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이끌며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의 붉은 옷은 왜군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죠. 곽재우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왜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곽재우는 지형을 활용한 전술에 능해 산과 강을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섬멸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경상도 지역에서 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곽재우는 김시민 장군과 협력하여 진주성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 전투의 영웅으로 이 전투에서 그는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3,800명의 군사로 2만 명이 넘는 왜군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했죠. 그는 진청 방어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했으며 특히 진주성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막아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조선의 지상군이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준 중요한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정유재란과 장수들의 마지막 저항.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았던 1597년
일본군은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하는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원균 장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조선의 군은 거의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무모한 전술로 왜군과 맞서 싸우려다 많은 병력과 배를 잃었죠. 그 결과 조선은 바다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나서서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은 1598년 12월에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진린 장군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추격하던 중 적의 함대를 노량 앞바다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뒷전까지도 최선을 다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군의 주력인 판옥선과 거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을 공격했으며 결국 일본군은 노량해전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결국 전사하게 되죠. 그의 마지막 유언인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남기고 끝까지 전투를 이끌었던 그의 모습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병자호란과 조선의 굴욕.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겪었던 또 다른 대형 전쟁인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이때 조선은 청나라 후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게 굴복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이를 거부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을 침공하게 되었죠.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조선의 한양을 빠르게 점령했고 조선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저항하려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조선군은 혹극한 겨울을 견디며 몇 달간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남한산성에서는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청나라에 굴복할 것을 주장했지만 김상원과 윤집 같은 충신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대군은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식량과 물자는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다. 결국 조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37년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에서 큰 굴욕으로 기록됩니다. 삼전도 굴욕이라 불리는 이 항복식에서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조선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은 이후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외교적으로도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북방 방어와 국경 전투.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북방에서 청나라와의 지속적인 긴장을 이어갔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속국의 지위를 요구했으며 조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지역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이때 임경업 장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압록강 일대에서 청나라 군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며 국경 방어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백마산성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조선을 지켰습니다. 임경업은 뛰어난 군사적 전략가로서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술을 펼쳤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조선은 북방 지역에서 안정된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이 청나라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저항 의지를 표명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조선이 외교적으로 청나라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경업 장군의 북방 방어는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동안 벌어졌던 전쟁과 전투에서 수많은 장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순신, 권율, 김시민, 곽재우, 임경업 같은 위대한 장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들이 지켜낸 덕분입니다. 이 장수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